그를 미워해야 할지 좋아해야 할지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았다. 사실 나 어제 좀 상처받았지만 내 제안 아직 유효해요. 잘 생각해줘요. 아침 출근길에 해리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솔직히 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감정을 드러낸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반발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했다는 거지? 많은 여자들이 좋다고 하니까 내가 그냥 덥석 좋아요 할 줄 알았다는 건가? 해리의 제안은 당연히 거절할 거였지만 거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거절의 이유가 폴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거였다. 물론 폴 때문이 아니더라도 해리를 만나볼 생각은 없었다. 애초에 남자를 만날 생각 같은 건 없었고 좋아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남자니까 남자를 만나야 하니까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도 않았다. 단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만나지 않겠다는 걸 이해하는 남자가 과연 있긴 할까? 어제 내게 만나자고 한 사람이 폴이었어도 나는 거절할 생각을 했을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오래 생각했는데 아마 거절했을 것 같았다. 지금 연애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나 혼자 몸도 거두기가 버거운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사람을 쉽게 믿지 못했다. 내 상황이 안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연애에서는 큰 문제가 될 게 뻔했다. 폴이 아무리 좋아도 그의 말과 행동,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의 마음까지 모두 의심하게 될 거였다. 그나저나 해리에 대한 얘기는 해리와 나만 알고 끝낼 수도 있었는데 어쩌다 선영한테까지 말하게 됐을까를 나는 가장 후회했다. 선영이 알아서 나쁠 건 아니었지만 알아서 좋을 것도 없었다. 선영에게는 지금 남자가 없는 상태고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면 남자가 없는 선영은 극히 위험한 상태였다. 친구이자 이혼녀의 남자도 없었던 내게 해리 같은 남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드러난 순간에 선영이 어떤 일을 벌일지 나는 좀 두려워졌다. 왜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걸까? 근데 그냥 별일 아니었다고 핑계를 댄들 선영이 믿기는 했을까? 나는 딱 선영까지만 알고 해리와의 일은 그저 해프닝으로 끝나기를 바랐다. 당장 그때는 그날 해리가 무슨 일을 벌일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가질 수 있었던 순진한 소망이었다. 점심시간이었고 정윤과 커피를 뽑으려 자판기 앞에 선 순간 해리가 불쑥 나타났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해리의 태도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으니 문제였다. 미진님 뜨거운 아메리카노죠? 정윤님은요? 아아요. 해리가 뜨거운 아메리카노와 아아의 버튼을 누르고 카드로 결제까지 마치는 모습에 정윤이 내게 눈짓을 했다. 대충 이게 뭐지? 하는 뉘앙스였는데 관리자가 커피를 사는 게 이상한 일인 건 아니었다. 하지만 부침성 좋은 정윤도 아직 해리와 그럴 정도로 가깝게 지내진 못했으니 해리의 행동은 분명 정윤에게 낯설고 이상해 보였을 것이다. 머신에서 커피가 나오는 동안 해리는 내 얼굴을 힐끔 보더니 말했다. 잠 못 잤죠? 나도 그래요.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파악해 보려는 노력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정윤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해리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만을 바라며 손바닥에서 땀이 차오르는 초조한 느낌이 극에 달했는데 내 바람이 해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건 곧 밝혀졌다.
나 진짜 인내심 있는 남자예요. 미진님 대답 기다릴 수 있어요. 너무 놀란 정윤의 눈이 튀어나오겠다 싶을 즈음에 커피가 나왔고 해리는 커피를 꺼내서 내게 건네주고는 별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오로지 목적이 내게 커피를 사주기 위한 것이었던 사람처럼. 이제 어쩌지?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은 9월에 손에 쥐어진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더 뜨겁게 느껴졌고 이제는 정윤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자판기로 속속 모여드는 사람을 피해 정윤과 나는 휴게실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빨리 무슨 말인지 빨리 얘기 좀 해봐요, 사원님. 나는 차마 어디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뜨거운 커피를 한 입 머금고는 쉽게 넘기지 못했다.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말해보라니까. 정유는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걸 간신히 참고 있는 눈치였다. 그게 말이지. 나는 잠긴 소리가 나는 목을 잠시 풀었다. 어제 해리를 만났어. 만났다고요? 밖에서? 진짜 쿠팡 밖에서? 정유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거듭 물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해리와 나는 거의 접점이 없었으니 정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기도 했다. 더 이상 얘기를 길게 끌어봐야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 서자 나는 쓰디쓴 한약을 단번에 들이켜는 심정으로 말해버렸다. 내가 좋으니까 만나보재. 헐. 단전에서 끌어온 듯한 이 외마디는 아마 내가 정윤의 입장이 되었어도 냈을 법한 소리였다. 정윤은 선영과는 달리 생각과 말을 고르는 듯 다음 말을 바로 이어서 하지 않았다. 부침성 좋고 말도 빠르고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내뱉는 듯 보여도 정윤은 늘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가져올 여파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대답을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사원님은 아직 대답을 안 한 거네요? 대답을 안 한 건 맞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어떻게요? 정유는 정말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혹시 내가 해리를 만나겠다고 결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도 하는 걸까? 어떻게는 뭘 어떻게야 당연히 안 만날 거라고 결정한 거지. 정유는 입을 오물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게 혹시 만나지 않겠다는 이유가 사원님이 나이나 이혼한 것 때문이에요? 솔직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는 못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나머지 이유는 뭔데요? 정윤에게 폴에 대해 말하고 싶은 마음만큼은 굴뚝 같았다. 내가 폴의 행동에서 느낀 잠깐의 확신에 대해서 정윤과 공유해보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폴은 그저 의미 없는 행동을 한 거였고 내가 그걸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린 거라는 의심을 나 스스로 거둘 수가 없었다. 내가 혹시 폴을 너무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헛것을 본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정도였으니 그런 얘기를 정윤에게 하는 건 불가능했다. 나도 말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마음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정윤은 나지막히 한숨을 내뱉었다. 나는 어쨌든 미진님이 스스로의 상황 때문에 해리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것만 아니면 다 괜찮아요. 해리가 좋아서 만나고 싶지만 시도조차 못 해보는 건 너무 슬프니까. 나는 정윤의 손을 잡으며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이건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 해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만나지 않겠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나는 사원님이 그런 마음이면 됐어요. 정유는 어느 때보다 깊은 눈빛으로 고개를 깊게 끄덕였다. 내가 정윤에게 폴에 대한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날이 오긴 할까? 해리에 대한 마음은 확실한데 폴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불확실해서 나는 정윤에게 온통 거짓말만 짓거리고 있는 듯한 죄책감이 들었다.
이날의 일은 해리가 고백 이후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한 걸 증명하는 것이어서 나는 오히려 대답을 오래 끌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다리는 것만큼 피가 마르는 순간은 별로 없기에 거절보다는 대답을 기다리게 하는 것 자체가 해리를 힘들게 할 거라는 판단도 있었다. 더 오래 생각해도 내 대답이 바뀔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 또한 대답을 빨리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이기도 했다. 나는 해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답을 메시지로 줄지 직접 만나서 대답해 줄지 물었고 내 메시지를 기다렸다는 듯 금방 답이 돌아왔다. 만나서 해요. 나는 약속 장소를 고민할 필요 없이 먼저 만났던 도남동의 카페에서 보자고 했지만 해리의 생각은 달랐다. 해리는 굳이 우리 동네로 찾아오겠다고 했고 내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음에도 해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미진님이 어떤 대답을 주든지 나한테 이 정도 요구할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나는 해리가 내 거절을 듣고 돌아가는 길이 그리 멀지 않았으면 했다. 나에 대한 해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의 농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여자에게 거절당하고 돌아가는 길에 어떤 심정이 들지는 짐작할 수 있었으니까. 어떤 기대를 품고 우리 동네까지 찾아오겠다는 건지 나는 해리의 의도를 이해하기가 몹시 어려웠다. 하지만 해리가 권리를 요구했을 때 내게는 할 말이 없었다. 연인 사이에서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지만 이렇게 고백을 거절하는 입장이 되니 대답을 해야 하는 내가 더 약자인 것 같았다. 나는 해리가 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올 거라고 해서 지하철역 인근의 카페로 장소를 잡았는데 우리 집에서는 걸어서 10분 거리의 카페였다. 미리 가서 기다리려고 서둘러서 10분 일찍 도착했는데도 해리가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게 카페 통창 너머로 보였다. 주문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한숨부터 나왔는데 갑자기 고개를 들어 밖에 서 있던 나를 본 해리가 벌떡 일어섰다. 나는 문 위쪽에 달린 종의 청량한 소리를 들으며 카페에 들어섰고 평소에는 시원하다 했을 에어컨 바람을 서늘하게 느끼면서 해리가 카운터로 가서 바리스타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사이 나는 녹아내리는 해리의 커피가 테이블을 적시고 있는 자리에 앉았고 이내 해리도 돌아와 앉았다. 아, 저 주문해야 하는데. 내가 주문을 미처 하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리며 일어서려 하자 해리가 대수롭지 않은 투로 말했다. 주문했어요. 아까 내 거랑 같이. 주문한 거 지금 달라고 한 거예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맞죠? 해리가 보기보다 섬세한 사람이었네 하는 깨달음과 동시에 쿠팡에서와 달리 내가 평소 카페에서 더 즐겨 마시는 건 카페라떼라는 사실을 이 사람에게는 앞으로도 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섬세하긴 하지만 내 취향을 굳이 더 자세히 묻지 않았다는 사실에 서운함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게 내 마음에 대한 확신만 더해주었기 때문이다. 거절이죠? 해리는 내가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선수를 쳤다. 그 사이 커피가 나왔고 해리는 주저없이 일어서서 커피를 받아왔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뜨거운 커피를 앞에 둔 내가 커피를 마시지도 못하고 차마 답도 못하는 와중에 해리가 말을 이어갔다. 기대 안 하고 왔다면 거짓말이지만 미진님이 거절할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했어요. 우리한테는 별로 시간이 없었잖아요. 시간이요? 네, 시간. 서로를 알아가면서 좋아하는 마음을 쌓아갈 시간. 물론 해리의 말처럼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건 맞았다. 하지만 해리와의 시간보다 폴과의 시간이 훨씬 적었던 걸 생각해보면 내 감정은 시간이 다르게 만들어줄 그 무언가는 절대 아니었다.
그럼에도 해리에게 시간이 지나고 당신을 만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거절은 일단 받지만 새로운 제안도 해보려고요. 해리의 마음을 거절하는 그 어려운 단계가 그나마 수월하게 넘어갔다면 그건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었던 탓이었던가 보다. 우리도 썸이란 거 한번 타보자고요. 썸을 타는 동안 미진님은 나란 사람을 재볼 수도 있고 나도 뭐 알고 보니 미진님이 생각과는 별로라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싫어질 수도 있다라. 평소라면 미움받는다는 것 자체가 거부감을 느꼈을 텐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 해리는 썸을 타는 것으로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없던 것으로 돌리는 걸 피해보려 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이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해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나 싱글이긴 하지만 이혼녀예요. 그건 몰랐죠? 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혼 얘기라니. 너무 속이 드러나 보이나 싶어 좀 미안했지만 해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몰랐어요. 지금 알았어도 마음에 흠집이 전혀 안 나네요. 그걸 기대했다면요. 내가 말하면서도 진부해서 싫지만 나는 지금 누구와도 연애할 마음이 없어요. 이건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해리는 팔짱을 끼고 내 의도를 가늠해 보듯 진지한 눈빛을 하고는 말했다. 진짜 진부한 소리긴 하네요. 하지만 마음과 상황은 바뀌기 가장 쉬운 거예요. 미진님 결혼할 때 이혼할 줄 알고 한 거 아니었잖아요? 백년해로 할 줄 알고 한 거지. 진부한 얘기가 내 진심이라 이런 말이 아닌 어떤 말을 해야 해리가 내게서 관심을 거둘 수 있는지를 도저히 알 길이 없었다. 진짜 해리와 썸을 타게 되는 걸까? 그게 서로 썸을 타자 하면 타게 되는 건가? 나 좋은 남자예요. 미진님 그거 모르죠? 자기가 나쁜 남자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남자고 좋은 남자라고 하면 진짜 좋은 남자인 거.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남자로 굴든지 좋은 남자가 되든지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미진님한테는 좋은 남자가 좋아요. 마음의 준비가 단단히 된 바로 나 같은 사람이요. 해리가 좋은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만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었지만 굳이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해리가 이 순간 왜 이렇게 상처받은 소년처럼 보이는 건지 나는 마음이 좀 약해질 뻔했지만 해리의 말에 기대를 걸어보기로 했다. 마음과 상황은 바뀌기 가장 쉽다는 바로 그 말을. 해리가 그의 말과는 달리 좀 기운 없이 빨대로 아메리카노를 젓는 걸 보면서 다음 할 말을 고심하고 있는데 내 전화에 벨이 울렸다. 나와 동시에 해리의 눈이 테이블에 올려놓은 내 휴대폰 화면으로 향했고 내가 전화를 가려받기 위해 저장해둔 이름이 떴다. 소개남. 언니가 만나보라고 했던 그 남자. 여러 번 전화를 걸어오기에 한 번 전화를 받아서 만날 생각이 없다고, 지금은 어떤 남자든 다 만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말이 통하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지금 또 전화를 걸어온 거였다. 해리 앞이라 전화를 받지 않고 차단을 해버릴까 하다가 언니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해리에게 잠시 전화를 받겠다 하고는 아예 카페 밖으로 나갔다. 카페 밖의 거리는 시끄러웠지만 해리가 내용을 듣지 않았으면 했다. 소개남이라는 이름을 보고는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전화를 받자마자 남자는 이미 끝난 얘기를 다시 시작했다. 그냥 한 번만 만나자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이렇게까지 해서 만나야 할 만큼 대단한 여자도 아니고 만난다 해도 우리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만나보고 판단하면 될 일이죠. 진짜 왜 그렇게 비싸게 굴어요? 비싸게 군다니. 이런 단어 선택만으로 나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만나자고 강요하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았다. 내가 좋아서 나를 꼭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감히 내가 나를 만나기 싫다고 해? 같은 오기에 지배받는 남자가 이 사람이었다. 만나서 나를 보란듯이 차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인 걸까? 나를 평가하고 버리거나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믿음을 실현하지 못하는 걸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걸까? 저 진짜 그쪽 만날 생각이 없고요. 이런 전화 정말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거리의 소음에 목소리가 높아진 순간 귀에 바짝 댔던 휴대폰이 갑자기 쑥 올라가 사라졌다. 하면서 주변을 살피는데 어느새 따라 나와 내 휴대폰을 들고 있는 해리가 보였다. 그리고 뭔가 말을 하고 있었다. 말을 하고 있다고? 소개남한테? 해리가? 상황을 파악한 나는 경악스러운 마음으로 해리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려고 해봤지만 180이 넘는 키의 남자인 해리에게서 휴대폰을 빼앗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저요? 저 미진님 남자친구는 아니지만 앞으로 남자친구가 될 사람입니다. 만나기 싫다는데 이제 그만하시죠. 휴대폰을 빼앗지는 못했지만 남자친구라는 소리에 험악한 눈이 되는 나를 의식한 해리의 자기소개에 나는 기가 막혔다. 소개남의 대꾸가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험악한 소리임에 분명한 말들이 터져나왔고 저 뒷수습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막막해졌다. 연락 그만하시라고요. 연락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만 끊습니다. 아니, 왜 내 전화를 그걸 그렇게 받으면 내가 어떻게... 우리 썸 타는 사이잖아요. 이 정도 도움은 괜찮지 않아요? 도움이라니. 소개남이 형부가 다니는 회사의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나마 좋게 마무리해 보려고 애쓴 건데 언니에게 이 원망을 어떻게 들을지 나는 그저 아찔하기만 했다. 이런 게 썸의 시작이라면 본격적인 썸이란 대체 어떤 걸까? 거리에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 가는 곳이 어디인지 몰라도 거세게 울어대며 작은 발을 동동거리며 내딛는 아이가 지나고 있었다. 아이가 우는 이유도 슬퍼서가 아니라 나처럼 앞으로 닥칠 일이 두려워서일까? 내 마음은 아랑곳 않고 해리가 늦은 오후의 햇살을 정면으로 받으며 생글거리고 있었다. 그를 미워해야 할지 좋아해야 할지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았다.